그러면 이제 개념이 중요하다면 아이들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. 개념이 좀 지루할 수가 있다. 네네네. 좀 제가 볼 때는 개념 지루한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톡톡 치는 애들, 아이디어가 많은 애들이 좀 오히려 네네. 개념 정리를 좀 재미없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맞습니다.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개념 정리 잘하는 팁이 있을까요? 아이들이 그 영재 학교라든지 이런 애들은 굉장히 뭐냐면 책들도 많이 읽거든요. 네네, 그렇죠. 과학 관련된 거, 네. 수학 관련된 책을 많이 이렇게 사서 볼 수 있게끔 해놓으시는데 네네. 그 책들을 통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개념 어디서 봤어? 그랬더니 책을 통해서 읽었어요. 이런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딱딱한 수학책이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. 거기서 네네.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해하면서 흥미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습득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권장을 해드리는 편입니다. 수학 솔직히. 도서. 예. 그렇죠. 그거 특히 저학년일수록. 아, 그렇죠. 어머니들이 수학 동화, 수학 도서 이런 거 어릴 때 많이 읽어주고 익숙하게 해주는 거죠. 네네네,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런 게 중요하다. 그런 것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. 그렇게 흥미롭게 되면 더 네네. 본질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부모님들께서 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네.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같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해보시면 네네네. 해보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. 맞아요. 맞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심화 그냥 일반 개념은 쉽잖아요. 그러니까 막 네네. 푸는데 이제 조금 심화를 들어가면 애들이 머리를 쓰잖아요. 그래서 심화를 풀다가 나 이거 못 푼다고 못 푼다고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. 그럴 때 그러면 해설지를 딱 봐라 하고 보여주는 건 어떤가요? 이제 어머니들이 답답하니까 그럼 차라리 해설지라도 볼래 하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게 어떨까요? 근데 너무 오래 가는 것도 좀 미련스럽기도 하고 너무 문제 하나에? 그렇죠. 근데 그런 경험을 한 번 정도는 있긴 하긴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좀 오랫동안 했는데 나 이거 꼭 풀고 싶어 하다가 안 되면은 뭐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뭐 우선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이후부터는 좀 시간이 너무 가게 된다면은 좀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니까. 그래서 뭐 K모 같은 경우에는 20문제 한 문제당 배분을 하게 되면 12분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보통 12분, 15분 이 정도 해가지고 만약에 안 풀리면은 그때 가서 힌트를 조금씩 주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힌트 주고 그 다음에 아하 하면서 본인들이 푸는 게 가장 좋고요.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풀어주고 본인들이 스스로 풀 수 있게끔 가장 유도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. 제가 봤을 때. 가장 좋기는 하지만 아이가 그거 하나 때문에 지나치게 시간을 하는 것도 소비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. 근데 한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하는 경험은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경험은 그러니까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거잖아요. 그거는 근성이거든요. 근성은 있어야 하지만 맞습니다.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. 해설지가 정 안 되면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요. 근데 이게 수학이라는 게 그 답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게 만약에 정답지하고 똑같으면은 의미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설지를 안 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만의 정답을 만들어내는 거, 본인만의 과정을 찾아내는 거. 이게 좀 영재학교 애들이나 뭐 영재고 가는 친구들 보면은 정답지하고 다른 답안지들이 되게 많아요. 영재네. 진짜. 영재. 근데 그게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.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답안보다 더 쉬우면 저는 그거를 활용합니다. 다음 연도에 만약에 풀릴 때 보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또 제가 풀었던 거 이런 거고 이 친구가 작년에 들어갔던 그 친구는 이렇게 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죠. 서로 배우는 거예요.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권장해요.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풀 수 있는 거. 본인이 스스로 풀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까지 한 번 정도 몇 번 이렇게 근성을 키워봐야 된다. 하지만 매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. 그러면 이제 애들이 요즘은 오답노트가 되게 이슈예요. 이제 오답노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되게 어머니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오답노트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잘하는 필요하다면 잘하는. 영재학교 갈 정도 되면은 솔직히 저는 좀 오답노트를 많이 안 해봤거든요.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보통은 기본이 뭐냐면 기억력이 좋아요. 왜냐면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이 영재학교를 많이 가고요.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에피소드를 들면은 예전에 좀 그 경시 관련된 책을 쭉 보면서 제가 이 문제들 풀었던 문제 중에서 10문제를 내서 다 맞추면은 합격이고 다 못 맞추면은 좀
뭐 페널티가 있다고 네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. 저 몰래 한 문제를 뭐냐면 거기 없는 문제를 냈어요. 근데 애들이 그걸 기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. 어떤 여자친구 지금 2학년 때 그 영재학교 간 친구예요. 딱 중학교 오더니 2학년 때. 예. 진짜 영재네. 한국과학 영재학교를 갔는데 그 친구가 오더니면 저보고 이 문제 못 보던 문제인데요.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게 한 3개월 전에 했던 그 내용인데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몇 개가 있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각 영재학교가 좀 다른데 서울과고 간 친구도 그렇고 걔는 아예 그 서울과고 간 2차, 3차 문제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싹 다 머릿속에 있어서 선생님 이건 제가 풀었고 이건 두 번째 거 못 풀었고 세 번째는 풀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5문제가 한 7문제 됐는데 한 4문제 풀었다고 자기는 못 붙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차를 붙었어요. 그러니까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도가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근데 기억력은 기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답을 그런 친구는 오답이 필요 없거든요. 그래서 하다 보면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. 이 문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. 어머님들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영재들은 어머님들 오답수가 필요가 없습니다. 영재들이에요. 어머님들 영재들하고 일반 애들하고 달라요. 영재들은 오답수가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. 오. 네, 그 특징이 그렇지만 있어요. 일반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영재학교도 보면은 진짜 영재고에 가는 친구들이 다 영재는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반 정도는 뭐냐면은 진짜 학원에서 만들고 만들어진 아이들. 반 정도는 근데 만들어도 뭐냐면은 어느 정도 걔네들하고 같이 되는 거죠. 예, 왜냐면 그게 제가 생각하는 영재는 뭐냐면은 그 머리도 있지만요.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왜냐면은 기숙사 생활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네. 보니까 이게 너무 부모님들이 그 막 이렇게 옥죄면서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가면은 뭘 할지를 모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.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가서도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애들 계속 그 이제 대학교 가고 그러면 피드백을 받는데, 네. 그러니까 스스로 학원 조절도 하고, 네네. 스스로 어떻게 공부할지를 알고,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잘 되든 못 되든 선생님한테 인사하러 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뭐냐면 어차피 영재학교도 마찬가지로 대학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. 네, 그래서 그 친구들 모아가지고 다음 영재학교 갈 친구들 이렇게 막 소개해주고 막 그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정말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.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주도 학습을 말씀하신 거예요. 네, 그죠? 맞습니다.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. 물론 아이들이 엄마나 어떤 그런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결국 아이들이 성공하는 케이스는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절제를 할 줄 알고 관리를 할 줄 아는 아이들만이 영재학교를 가서도 끝까지 간다. 지금 맞습니다. 그런 말씀이죠. 네, 맞습니다. 어머니들 꼭 아이들을 주도성 키울 수 있도록 되게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초등, 중등 수학, 어머니들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두는 엄마들이 초등 수학만 알고 중등학교 중등수학만 이제 그 과정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초등하고 중등 수학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? 초등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단계니까 연산이 많은 개념들이 나와요. 그게 이제 근데 개념들이 쌓이면서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초등 요즘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초등 수학을 어머니들께서 하시다 보면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는데 그게 결국은 계속해서 쌓여서 중등으로 가고 중등에서 이제 고등으로 가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거기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그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죠. 그게 안 그러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중등에서 초등 걸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중등 게 만약에 이렇게 좀 그래서 수학은 길이라고 하거든요. 이렇게 길이를 쭉 가는데 하나가 이렇게 제대로 공사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. 후행해야 돼요. 예, 그렇죠. 예. 그래서 그러니까 연산이 안 돼 있으니까 초등 수학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애들 굉장히 아이디어 좋고 솔직히 좀 안타깝긴 한데 왜냐하면 저희 애들만 연산을 뭐 이렇게 계산기에 두들기지 않잖아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직접 손으로 해야 되는데 외국 애들은 뭐 다 계산기 두들기고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굉장히 막 강요받으면서 얘기하는데 실제 뭐 노벨상 타거나 그런 수상자들 뭐 이렇게 뭐 학자들 보면은
연산 되게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오히려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난 다음에 뭐 조교시키지 이런 거 계산 다 그 밑에 사람들이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뭐 이렇게 좀 그 입시 자체가 뭐냐면은 혼자서 다 머릿속에서 계산도 정확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우선 계산 연산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대로 다 그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버겁더라도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초등학교에서는 연산이라든지 뭐 개념 거기서 필요한 개념들은 또 쌓아두면은 중학교 때 수월해지고 중학교 때 할 수 있는 건 중학교 때 해놓고 또 고등학교 때 가서 고등학교 하는데 영재학교에서는 어차피 뭐냐면 좀 그 선행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긴 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네네.